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침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11월도 어느덧 중순이 되었습니다. 11월 8일 입동을 지났죠. 바로 이 입동의 절기는요, 완전한 겨울에 접어들었다는 그러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입동을 전후해서 우리도 양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1월 중순 양봉 관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환기철저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올렸습니다. 환기철저. 어떻게 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본중앙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25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중순 양봉 관리 환기철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줄만 낭독을 해보죠. 벌통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월동을 위해 좋다. 환기 작업은 연중 내내 필요한 작업이지만 특히 겨울 시기에는 더욱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벌이 호흡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바닥으로 쌓이게 되면 습기를 동반하고 이로 인하여 물기가 생기며 내부 벌통 내부의 환경이 나빠지고 열기나 꿀에서 생성되는 수분의 영향으로 벌통 내부는 자연의 습기로 가득 찬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봄부터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기는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도 환기 잘 됐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벌들이 온도가 좋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날개 근육이 다 풀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풍 작업을 해서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12월 1월 동절기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우리 교재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벌들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짧게는 2개월, 길게 3개월 동안 벌통 내부에 안에서 봉분이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호흡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물로 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12월 1월 되게 되면요, 벌통 외부의 온도는 영하고 벌통 내에 봉구에 형성되는 벌통 내부 온도는 영상입니다. 그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되죠. 이때 바로 습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습기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환기를 통해서 해주지 않으면은 바로 안에 벌통 내부는 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벌이 축축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벌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환기를 해주시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통 내부의 개포를 접어주는 겁니다. 3cm, 5cm 정도 접어서 이때는 이 보온재는 덮어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보온재는 바로 다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해줘야 되느냐? 벌이 있는 소위 쪽으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벌이 없는 공간 쪽으로 해줘야 되느냐? 두 쪽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벌 쪽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환기가 잘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퉁이를 접어주는 것도 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소문을 넓혀주는 것도 환기 역할이 됩니다. 겨울에 춥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문을 너무 좁게 1cm나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요, 안에 습기가 그대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심자 여러분들 특히 더한데요.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쇳바람이 들어오면은 야들이 얼어 죽을 거라 생각하고 소문을 지금 이렇게 넓혀놨던 걸 1cm, 2cm 되게 좁혀줍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1cm, 2cm 열어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때 육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만은 겨울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넓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좁혀줬다면은 겨울에는 이렇게 더 많이 넓혀줘야지 바로 환기가 잘 돼서 벌이 쾌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헛집이라고 말씀드리죠. 혹은 밀탑이라고 합니다. 우리 벌통 뚜껑을 열었을 때 소비 위에다가 불룩하게 이렇게 많이 올려놨죠. 꿀을 치기 위해서도 올리고 숯불을 달기 위해서도 올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벌들이 환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천정을 들어 올리니까 공간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환기가 잘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쌈빵쌈빵 다 잘랐죠. 이거 자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냥 두셨다가
꿀을 채밀할 때는 채밀기 걸리기 때문에 그때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다 잘랐다면요 환기가 안 되겠죠. 지금 안 잘라신 분들 그대로 자르지 말고 두시고, 자르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잘라버렸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잘라버리가 없으니까 이런 막대기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막대기 굵기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십시오. 막대기 굵기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3개, 서너 개 정도 해주니까 천장이 높으니까 환기도 되면서 또 벌들이 1번 소비에서 2번 소비, 3번 소비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이걸 막대기를 얹어 주지 않고 바로 개포를 딱 덮어버리면 소비와 소비 사이를 건너 다닐 수도 없고 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소비 사이를 넓혀줘야 된다. 이것도 왜 소비 사이를 넓혀주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사이를 지금부터 내금하실 때 소비 사이를 지금 우리가 소비를 딱딱 봄, 여름, 가을까지 딱딱 좁혀서 이렇게 붙여놔서 관리를 했다면은 지금부터 소비 사이를 약 한 5cm 정도,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약 5cm 정도, 5mm, 3mm나 5mm 정도 넓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넓혀주면 인해서 안에서는 2겹, 3겹, 4겹 더 겹겹이 쌓여서 봉구 형성이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내년 봄에도 일찍 깨우게 되면은 그 벌들이 육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육아할 때 봉판에 애벌레들을 봉헌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2겹, 3겹 쌓이게 되면 훨씬 더 복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넓혀주시고, 그럼 이거 언제 좁혀주느냐? 내년 봄에 한 4월 달에 또 내금하면서 좁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은 조금 넓혀주는 것이 벌에 이 봉구 형성도 잘 되고 내년 봄에 육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소비 사이를 넓혀줘라. 언제? 11월 달 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동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중순 관리 이 시기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도 제가 10월달, 11월 초순 양봉 관리 계속해서 질병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죠. 물론 지금 우리 중순 교재에 보시면 중순에는 제가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초순에 있고 하순에 넣어놨기 때문에 중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또 올릴 수가 없어서 뺐습니다만은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잘 하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다 이런 질병이나 진드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패를 본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를 처리하는데 자꾸 뭐 이 장비만 자꾸 보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약들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속살만이나 왕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항생제, 농약 성분이 되는 건 자꾸 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항생제 종류는 쓰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바로 옥살산 훈증기인데요. 이것은 친환경제제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진드기를 잡는데 살상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벌써 3년째 이 장비를 쓰고 있고요. 크게 고장도 없이 쓰고 있으며 진드기 효과가 아주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단지 험이라 그러면은 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차 배터리 연결해서 인버터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연기같이 나오는데 이건 연기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즉 안개와 같은 물의 입자가 나가는 겁니다. 즉 밥솥에서 나오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미세한 안개 입자보다도 더 가는 그런 입자가 나가다 보니까 연기같이 보여서 그렇지 연기가 아닌 전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열에 의해서 이 종지가 230도의 고열에 의해서 가루가 기화가 돼서 전기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압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무슨 팬으로 불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고열로 해서 압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가는 시간이 약 3초에서 5초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 그리고 뚜껑을 열지 않아서 좋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벌을 관리하려고 그러면요,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벌 뚜껑을 열고 약을 한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이거 뚜껑을 열지 않다가 보니까 시간이 엄청 절약되고 노동력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겨울에 진드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추운데 뭐 하려고 추운데 가서 진드기 잡는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드기는 지금부터 11월, 12월, 1월 달에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뭐 익히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첫째, 지금부터 유봉이 없다. 그 다음에 봉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유봉이 없는 게 왜 택했느냐? 바로 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봉들이 약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봉판이 없다는 것은 벌들이 봉판에 있을 경우에는 진드기들이 그 봉판에 들어가서 번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쳐도 진드기를 100%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봉판이 없다는 것은 진드기들이 번식을 하러 갈 장소가 없고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12월, 1월 달에 해주게 됨으로 인해서 진드기를 거의 99%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논리로서 추울 때 뚜껑을 열지 않고 소문을 해주니까 효과적이다. 또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신다면 100군 하는데 30분만 하면 됩니다. 30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친환경약이다 하는 데서 좋습니다. 이런 것은 이 옥살산은요, 꿀에 잔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걸 약을 한번 하면은 30일 동안에 약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른 약제를 여러분들 계속 해보셨지만은 약값도 만만치 않고 5일간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해줬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했다 그러면 30일 후에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미세한 입자가 나가서 벌통 내부도 붙고 벌 몸에도 붙고 그 다음에 소비에도 붙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붙어있다가 이것이 서서히 산화가 되면서 진드기 입으로 호흡을 통해서 죽게 되거든요. 또 제일 연장 부분이 발바닥이라든지 항문을 통해서 진드기가 죽습니다. 다니면서. 그럼 얘가 소비에 가니까 소비에도 약이 묻어 있으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많이 이 진드기가 죽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다 하는 거고요. 이건 보시면은, 자, 이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전기 이 자체가 벌통 내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벌통 내부로 들어가니까 벌들이 왕하죠. 독하니까 날개 지설에서 온 통을 그냥 다 이걸로 다 적시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좋다. 자,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넣어버리니까 아까 전기가 이 바로 벌통 내부로 싹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시간은 약 3초에서 5초만 다 들어가는데 조금 잘 좋아 질질 이렇게 전기가 나옵니다. 그까지 다 하려 그러면은 약 한 20초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전기가 바로 이 내부로 소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장비를 구매를 하신 분들은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약을 하고 나서 5분에 10분 동안 소문을 닫아 놓으십시오. 5분에 10분 동안 닫아놨다가 열어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하시면은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하시고 나면 내년 봄에 봄벌을 건강하게 쫙쫙쫙 잘 늘어나게 키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봄벌이 잘 늘어나야지 바로 5월달에 아가씨꿀을 여러분들 기대치만큼 채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꿀처럼 벌처럼 성실하게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영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본중화에서는 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양봉 교육생들을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